1. 일반 콘크리트에서 물결합제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제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40% 이하로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잔골 제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제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 제율을 1에서 2% 정도 작게 하는 것이 좋다. 3. 시멘트 클링커 화합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 수축을 줄이기 위하여 C2S와 C3A가 많은 시멘트를 사용해야 한다. 4.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 플라이 애쉬 등의 혼화제를 사용하면 시멘트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요 강도를 얻기가 힘들다. 5. 좋은 입도의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건조 수축이 크고 내구성이 증진된다. 6. 조립률이 1.65인 잔골재 A와 조립률이 3.56인 잔골재 B를 혼합하여 조립률이 2.85인 잔골재를 만들려고 할 때 잔골재 A와 B의 혼합비는 2. A, B는 2, 3. 7. 시멘트의 강도 시험을 실시하고자 모르타르를 제작하려고 한다. 시멘트 450g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표준사의 질량은 2. 1350g. 8. KSL 5110 시멘트 비중 시험에 의하여 플라이애쉬의 비중 시험을 실시한 결과 광유를 르샤틀리의 비중병에 넣고 안정된 후 측정한 눈금이 0.7에 내렸다. 이 비중병에 플라이애쉬 40g을 넣고 광유가 올라온 눈금을 측정한 결과 18.5ml를 얻었다. 플라이애쉬의 비중은 1. 2.25. 9. 철근 콘크리트에 이용되는 길이가 300mm이고 직경이 20mm인 강봉에 인장력을 가한 결과 2.34 곱하기 10-2mm이 신장되었다면 이때 강봉에 가해진 인장력은 얼마인가? 4. 49kN. 10. 시멘트의 제조 방법 중 습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원료 분쇄기에 물을 약 10% 정도 가한 후 분쇄한다. 11. 콘크리트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보정하려고 한다.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3. 혼화제의 사용량. 12. 프리캐스트 교량 부재를 만드는 회사에서 거더와 바닥판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각각 설계 기준 강도 50MPa과 30MPa로 결정하였을 때 거더와 바닥판에 사용될 각각의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는 1. 거더 57MPa, 바닥판 39m. 13. 콘크리트 시방 배합 설계에서 단위 골재의 절대 용적이 698L이고 잔골 제율이 42%, 굵은 골재의 표건 일도가 0.00265g 세제곱밀리미터이라면 단위 굵은 골재량은 1. 1072.8K. 14.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슬래브 두께의 1/4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 콘크리트용 순환 굵은 골재의 물리적 품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2. 밀도는 2.0 GCM3 이상으로 한다. 16.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품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강섬유의 평균 인장 강도는 800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17. 시멘트의 비중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동일 시험자가 동일 재료에 대하여 2회 측정한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내여야 한다. 18. 다음 표는 굵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조립률을 나타낸 값으로 옳은 것은 2. 맥렉스는 25mm, FM은 6.90. 19. 마이크로필러 효과 및 포졸란 반응이 동시에 작용하여 강도 증진 효과가 뛰어나서 고강도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혼화 재료는 4. 실리카듐. 20. 흡수율이 2.6%인 순윤 상태의 잔골재 550g을 건조로에 건조시켰더니 527g이 되었다. 이 골재의 표면 수율은 4. 1.7%. 21. 콘크리트의 블리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시멘트 분말도의 증가. 22. 콘크리트의 블리딩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시험 중에는 실온 23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시로한다. 23. 100 곱하기 200mm 원주형 공시체로 쪼개 인장 강도 시험을 수행하여 제하 중 85kN에서 파괴되었다면 쪼개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 2. 2.7MPa. 24. 아래표는 콘크리트 시료의 산가용성 염소이온 함유량 시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량을 구하면 4. 3.37kgm3. 25.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어떤 특징에 따라서 몇 개의 부분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측정치의 산포를 포함하는 품질 관리의 수법은 1. 층별. 26.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결과 단위 시멘트량이 350kgm3인 경우 1 배치가 3m3인 믹서에서 시멘트의 1의 계량값이 1031kg일 때 계량 오차에 대한 판정 결과로 옳은 것은 2. 허용 계량 오차의 한계인 마이너스 1%를 초과하므로 불합격. 27.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합하지 않는 것은 3. 단위 골재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커진다. 28. 콘크리트 비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속 믹서를 사용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29.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 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원주형 공시체의 높이 H와 지름 D의 비인 HD가 커질수록 압축 강도는 크게 된다. 30. 콘크리트 품질 관리 중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강도 검사는 압축 강도 시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기량 측정기의 용적은 물을 붓고 시험하는 경우 적어도 7리터로 하고 물을 붓지 않고 시험하는 경우는 5리터 정도 이상으로 한다. 32.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 방법의 종류 중 공시체의 중심축의 길이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1. 다이얼 게이지 방법. 3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 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9kgm3 이하로 하여야 한다. 34.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할 때 A 콘크리트의 특성이 아닌 것은 4. 잔골 제율 증가. 35. 일반 콘크리트에서 재료의 계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 수량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36. 시멘트의 저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포대 시멘트는 15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37.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의 특성을 관리하는 데 적합한 관리도는 4. 38.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 방지를 위한 원칙적인 주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3. 골재는 새 조립이 알맞게 혼합되어 입도 분포가 양호한 것을 사용하고 특히 잔골재는 미립분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9. 다음 중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2. 바람이나 높은 기온으로 인하여 블리딩 발생량보다 표면수의 증발이 빠른 경우. 40. 다음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허용 오차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잘못된 것은 2. 슬럼프 80mm 플러스 마이너스 20mm. 41. 포장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콘크리트를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에지데이터가 붙은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2. 고유동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등급은 비빈 직후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설명하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한다. 43. 연직 시공이음의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수 있도록 되도록 늦게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거푸집 제거 시기는 여름철인 경우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에서 2일 정도로 한다. 44. 다음은 일반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넓은 장소에서는 콘크리트 공급원으로부터 가까운 쪽에서 시작해서 먼 쪽으로 타설한다. 45.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25mm 이상으로서 가능한 40mm 이상으로 한다. 46. 콘크리트용 내부 진동기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초결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후 실시한다. 47.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용 골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잔골재의 조립률은 2월 3일에서 3월 1일의 범위로 한다. 48.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해수 중에 사용되는 해양 콘크리트의 물결합제비를 정할 경우 그 최대값은 3. 50%. 49. 팽창 콘크리트의 팽창률 및 압축 강도의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압축 강도를 근거로 물결합제비를 정한 경우 각각의 압축 강도 시험값이 설계 기준 강도의 85% 이하일 확률이 3% 이하여야 한다. 50. 균열 유발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균열 유발이음에 의한 단면 결손율은 10%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51. 콘크리트의 유동화 방법과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유동화재 첨가량은 보통 시멘트 질량은 2에서 3% 정도이며 유동화재량은 단위 수량의 일부로서 고려하여야 한다. 52. 고강도 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굵은 골재 실정률 65% 이상. 53. 수밀 콘크리트의 배합 및 시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연속 타설 시간 간격은 외기온 25도씨를 넘었을 경우에는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54.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물결합제비는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해야 한다. 55. 서중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콘크리트는 비빈 후 2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56. 공장 제품용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4. 거푸집 회전율. 57. 다음은 구조물별 시공이음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3.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관 단부에 둔다. 58. 고압 증기 항생한 콘크리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표준 온도로 양생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수축률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59. 슈크리트의 뿜어붙이기 성능을 설정할 때 관계없는 항목은 3. 장기 강도. 60. 슈크리트의 시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슈크리트는 타설되는 뿜어붙일면의 온도가 30도씨 이상이 되면 건식 및 습식 슈크리트 모두 뿜어붙이기를 할 수 없다. 61. 동결 융해에 의한 콘크리트 열화 요인이 아닌 것은 2. 적당한 공기 연행량. 62.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전체 단면적이 2000000mm이고 0.0035의 항복 변형률에서 측정한 철근의 설계 기준 강도가 500MPa인 경우 수축 및 온도 철근량의 최소값은 3. 3200mm. 63. 아래 그림과 같은 단철근 직사각형 보에서 설계 힘 강도 계산을 위한 강도 감소 계수 값으로 옳은 것은 2. 0.79. 64. 부재의 길이 16m인 단순지지보에서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 최소 두께로 옳은 것은 는 350MPa이다. 1. 930mm. 65. 사면에 의해 지지되는 이방향 슬래브 중에서 일방향 슬래브로 보고 설계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66. 보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콘크리트의 보수에 사용되는 재료는 기존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보다 2에서 3배 정도 높은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67. 콘크리트 보강 공법의 일종인 상면 두께 증설 공법은 상판 콘크리트 상면을 절삭, 연마한 후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등으로 상면의 두께를 증설하는 공법이다. 이 공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증가되는 상판에 두께에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하므로 기존 구조물보다 상당히 큰 내화력을 얻을 수 있다. 68. 단면 증설 공법에 의한 구조물 보강 후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제하시험. 69.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초기동에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의 수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콘크리트의 강도가 10MPa에 도달하기 이전에 발생되는 것이다. 70. 핀 부재에서 FCK는 28MPa, FY는 320MPa이고 인장철근으로 D32 철근을 사용할 때 기본 정착 길이는 1. 1154mm. 71.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철근이 배근되는 곳에서 피복 두께를 크게 한다. 72. 단면이 500mm 곱하기 500mm인 사각형이고 종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이 4500mm인 중심 축하중을 받는 띠철근 단주의 설계 축하중 강도는 2. 3866kN. 73. 핀 모멘트를 받는 부재의 강도 설계에서 FCK는 60MPa, FY는 400MPa인 경우 등가 직사각형 응력 블록의 깊이를 구할 때 필요한 계수 메타일은 얼마인가? 3. 0.65. 74. 슬래브와 볼을 일체로 친 T형보의 유효폭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플러스 복부폭. 75. 매스 콘크리트로 벽체 구조물을 형성할 경우 계획된 위치에서 균열 발생을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축이음의 단면 감소율은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4. 35%. 76.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나타나는 열화 등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서 눈으로 직접 하는 외관 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3. 정적 처짐 측정. 77. 단면 폭 300mm, 유효 깊이가 600mm이고 수직 스트럽이 간격 200mm로 설치되어 있는 단철근직 사각형 보가 규정에 의한 최소 전단 철근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최소 전단 철근의 단면적은 2. 71mm. 78. 중성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옥내는 오그의 경우보다 중성화가 늦다. 79. 보의 폭이 300mm, 유효 깊이가 500mm, 경간이 6m인 단순보에 자중을 포함한 고정하중 20kNm과 활하중 30kNm이 등분포로 작용하고 있다. 이 보의 위험 단면에 작용하는 계수 전달력은 3. 180kN. 80. 그림과 같이 보의 단면은 전단 철근 없이 휜 모멘트에 대한 철근만 배근되어 있다. 설계 기준에 따른 단면에 허용되는 최대 계수 전달력은 4. 35.8kN.